당신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궁금하신가요?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당신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잘못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런 궁금증인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의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작품을 통해 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원래 3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의 영상에서는 첫 번째 목차이자 첫 번째 챕터인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유형 10가지라는 내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만나지 말아야 될 유형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전에 혹시나 당신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유형, 귀 막힌 사람.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들을 깔보거나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경청할수록 겸손해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나도 더불어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떠나는 사람이나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필요로만 맺어지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에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유형, 나뿐인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달려들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내가 돋보이게 된다면 그 이유는 말없이 나의 배경에서 수많은 도움을 준 다른 사람들 덕분입니다. 내가 얻은 이익도 결국 다른 사람 덕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유형, 365일 과시형. 자기 과시에 몰두하면 결국에는 무시를 당합니다. 자기 과시 인간은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하무인한 사람들입니다. 안하무인이란 사람됨이 교만하여 업신여긴다 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은 높게 그리고 상대의 관점은 낮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유형, 많은 문 중에서 말문을 막는 사람.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자기 입만 말하는 입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말문을 막는다는 건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이미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만 말하고 내 말이나 잘 들으라는 그런 강요가 숨어 있는 거죠. 내 생각만큼 상대의 생각도 소중합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유형, 과거로 향하는 꼰대. 꼰대는 과거로 향하려 하고 리더는 미래로 향하려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생각이나 경험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체험에 매몰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낯선 생각을 품지 않기 때문이죠. 과거를 들먹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당연히 현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유형, 감탄을 잃은 사람.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감탄을 잃은 사람들은 도전을 회피하고 지금 여기서의 삶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현실 안주만이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익숙함의 반대는 낯섦입니다.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여기를 떠나 낯선 저기로 향해야 합니다. 성숙한 삶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익숙함에 매몰된 사람은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유형, 책은 읽지 않고 책 잡히는 사람. 이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사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일종의 지적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하듯 지적 호흡을 멈추면 정신적 성장도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점검합니다. 그들이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빠서 책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읽지 않아서 바쁜 것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꾸준히 성장하여 훗날 자신의 바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무지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결여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가짐이기도 하죠. 이런 오만한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유형, 단점을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은 장점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탈출할 기회를 모색하지만 누군가는 어차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온갖 핑계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뭐 덕분에 보다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을 남발하며 탓을 합니다. 이런 모난 사람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10번째 유형,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이들은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접이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공손한 행동입니다. 그만큼 대접 속에는 아무런 의도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대접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대접의 글자를 거꾸로 읽어보면 접대가 됩니다. 대접이 접대가 되는 순간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으로만 이용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저버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방금의 내용들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을 위해 만나지 말아야 될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다음에 2강에서 이런 사람 피하세요와 3강에 뭔가 다른 이런 사람이 되세요라는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 내용을 듣고 조금 인상 깊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저의 개인적 서평을 한번 남겨보자면요.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을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노력 없이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책의 본문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에 둥근 이응이 생긴 이유는 사람의 미음이 부딪히면서 일어난 갈등과 충돌 덕분이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아니고 제가 평상시에 인상 깊게 남겨놨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삶의 준말이다. 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건네드린 이유는 훌륭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인간관계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고 매우 단순한 것이라고 여겨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비나스는 타인은 나의 미래가 되어준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지옥이 될지 변화될 미래가 될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정리하십시오. 만약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면 자신의 모습부터 정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관계는 사르트르가 말했던 지옥이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더 나은 관계 속에서 더 나은 하루들이 펼쳐지기를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더 좋은 내용들을 갖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